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C 넘버원의 이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아무튼 지난주는 팬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원 의원님이 혼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도 혼자 하니까 참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팬 여러분한테도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스케줄이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또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촬영을 같이 녹화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주 월말경주, 경마라는 게 월초경주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제 휴장기 적용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서 경마는 중장기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도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참석을 방송 녹화에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면서요. 유익한 방송을 되도록 저희들은 매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은 그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UC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토요일 1경주 국산 5군 1300m 마령 기복마 편성이죠. 네, 기복마 편성인데 참 이런 편성이 오히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3착 승문에 걸려있는 8번 서넥티브 그렇게 기본적인 조교를 했어요. 기본적인 조교였는데 조금 조교가 약해요. 상당히 약해요. 지난번 강조교였어요. 근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마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매끄럽지 못했으면 충분하게 편성상 조건상 또 마신차 계산하면은 입상했는데 이번에 이제 3착 승문에 걸려있다 보니까 조교가 또 겉모습은 별 이상이 없는데 조금 약해졌어요. 조교가 해서 강하게 노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단독 순행이 가능한 마필 리얼 챔프입니다. 리얼 챔프인데, 여기도 승문전 맞이하고는 스피드 테크닉도 단독 순행이 가능합니다. 4번, 6번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가는데, 일요일날 끝날 때쯤 되면은 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비가 아마 안 올 거예요. 이제 그걸 감안하고 날씨가 지금 갑자기 좀 추워졌거든요. 추워졌는데 4번, 6번이 단독 선행은 가능합니다만은 레이스 흐름상 조건상으로 봐서는 믿을 수 있는 결코 선행용 마필은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스피드 테크도 조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렇게 얼레벌레 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스피드 테크도 인기 마필로서 강하게 팔려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포인트예요. 강하게 인기마로 기존 마필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줘요. 근데 이거 100%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상태가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서 이제 복병권 마필 하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병권 마필이. 여기서, 두 가지 제가 포인트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주에 복병권은 조교 강도는 오히려 떨어졌지만, 조교 전문가니까 저는 UCC 첫 방송에서 이런 말씀 했습니다. 요즘 뭐 안철수 교수가 뭐 이렇게 선거에 나와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마도 융합이에요. 그렇죠? 조교, 경주전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필의 고유의 능력, 내재된 능력, 그게 중요합니다. 승부 의지, 마지막 배당파 흐름까지 마필 애시장 상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는 게 경마예요. 조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성훈이는 조교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힘을 주는 그 경주다. 저는 그 분석 위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무학이 조교 강도 좀 떨어졌는데 조금 빠릿해졌어요. 3번 무학이 1경주의 복병권 마필이다. 인기 1위 마필, 인기 마필, 1번 스피드테크 인기 1로 팔려줄 건데 요거 100% 믿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서요. 김지원 의원님 지난주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는데 팬 여러분들 많이 했는데 이번 주는 같이 하니까 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방송이니까 이렇게 존댓말 쓰고 그렇습니다만 저하고 친하게 인간적으로 지내니까 같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김주원님한테 박수 한번 마음의 박수 좀 쳐주시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ARS 번호가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제가 바뀌었고 이제 바뀐 번호로 처음 시작하는 UCC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번 1경주는 제가 일단 뭐 내용까지 다 오픈을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액면만 보면 4번마 리얼 챔프의 6번마 스피드 테크닉, 6번이 인기 1위 아닙니까? 강력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이 선행 경합 때문에 이 6번이 지금 인기 1위로서의 메리트가 있느냐부터 따져봐야 될 경주긴 해요. 이 전개가 지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6번이 액면상 다소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행 상대마인 4번마 리얼 챔프가 이번에는 붙들고 따라갑니다. 앞에 나가도 1300을 자력으로 이 소화할 만한 뒷심 자체가 없다라고 마방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꾹 참고 따라가면서 이 실전 경주를 통해 뒷심을 이제 조금 더 기르는 연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액면은 선행 경합인데 6번마 스피드 테크닉이 쉽게 그냥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교적인 측면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성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도가 확실하게 약해진 건 맞습니다. 이 직전보다 상태는 분명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저 역시도 다소 찜찜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선행 상대마인 4번마 리얼 챔프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상황 속에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직선에서 특별히 눈에 띄게 올라올 만한 마피는 없습니다. 전 그래서 이 6번마 스피드 테크닉은 인기대로 일단 인정을 해주고 싶은 인기마가 되겠고요. 후차권에서 직전에 이 강력한 소스가 나왔던 말이죠. 1번마 퍼펙트 특급. 안 좋았던 다리가 회복이 되면서 이 점차적으로 조교 강도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전에도 이 조교를 조금 더 끌어올리니까는 확실히 실전 경주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당금질을 해가면서 직전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쪽 게이트에서 박태종 기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어차피 믿을 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충분히 직선에선 역습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 6번마 스피드 테크닉,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마필 중엔 1번마 퍼펙트 특급 쪽에 무게감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제가 이 출마표를 보고 나서요, 와, 정말 누구 하나 이 믿을 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많은 시간을 이 할애해서 분석을 한 경주입니다. 일단 이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땐 12번마 강철비마를 인기대로 믿고 때릴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강철비마는 기본기가 센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직전 경주 조교가 좋았고, 또한 이 조교가 좋다 보니까 마방에서 의지 있게 한번 때려줬는데 전개까지 잘 풀리면서 이 생각지도 않은 입상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이 타이트하게 몰아줄 수 있는 김정준 기수 안장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편성에선 당연히 인기 1위를 예약해놓은 거나 다름없는 편성 아닙니까? 하지만 이 기본기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또한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땐 직전처럼 쉽게 레이스를 풀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한 안쪽에서 편성이 약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지금 누구 하나 의지를 꺾지 않고 다들 강공승부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전처럼 쉽게 선두권에 갖다 붙이는 그림도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강철비마의 입상 가능성은 절반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 터질 배당 마건까지 저는 욕심을 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며, 이 5번마 유로킹이라는 마필이 마무리까지 좀 더 좀 화끈하게 놔주면서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이 마무리가 다소 약하긴 합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훈련을 강하게 하면 밥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교 강도를 낮추면서 걸음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직전 경주를 통해서 확실히 조금 더 변화된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번에 빠른 말 8번마 샤이닝 공주가 있긴 합니다만, 이동국 기수가 게이트 2점으로 먼저 치고 나가서 선행만 장악을 해준다면 어차피 올라올 말 없는 부진마 경주라 저는 충분히 이번엔 해볼 만한 경주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이동국 기수의 5번마 유로킹의 이 기습선행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계략적인 맥락은 잘 설명해드렸고요. 자, 역시 중요한 설명을 우리 김지원 의원님 하셨습니다. 그 1경주의 리얼 캠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왔습니다만, 이번엔 따라간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경합 안 된다 이거요. 뭐 누가 선행을 나가든 간에요. 각지를 변경하겠다는 건 이게 이제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황을 말씀 듣고 지금 이경주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유로킹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팔리는 인기 마필인데 조개가 상당히 약해요. 월요일날 조개 모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조개 황금 지난번에 비해서 훨씬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김준현님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복병권 마필 저는 간단히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해드렸는데 이번 경기 믿음 마필이 없어요. 매장판 인기 마필들은 뭐 동해태양 7번하고 12번이 대길입니다. 어차피요. 동해태양 우리의 조경호 기수 안장으로 또 교체됐다고 해서 태종이나 조경호나 뭐 그게 아니겠어요? 예, 강철비 이 마필이 어차피 인기마로 팔려던데 이 인기 마필들이 모두 믿음이 없는데 100% 확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복병권 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조개부터 연일 변화된 조개 패턴, 변화된 걸음걸이를 보여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입니다만은 솔직히 안장이 믿음이 없지만은 13번 한미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기의 기수가 잘 몰 때는 참 잘 몰아요. 잘 몰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요. 이 UCC 방송에서 좀 이런 얘기해서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말머리를 하는데 꼭 계집애처럼 이렇게 몰아요. 카리스마 있게 야무진 말머리가 없어요. 어떨 때도 잘 몰아요. 또 요거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는데 아무튼 기수 안장을 떠나서 조개 전문가 입장을 해서 이기영주의 한미천 13번 한미천 지금 외곽 신청도 안 했고 지금 외곽 게이트거든요. 근데 1200m라 상관없어요. 크게요. 근데 요거 복병권 마필로서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조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마을의 어영비왕 기복마 편성에서 UCC 11월 김주원 의원님의 번호 바뀌었죠? 음성 전화번호 바뀐 거 좀 이따 뭐 밑에 강호 나갈 거예요. 자막으로 나갈 거고 11월 김주원 의원님의 지난주 고생하셨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제 중위 재물에 못 바꾸니까 제가 조금 더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령주도 어영비왕 편성이에요. 여기 재밌는 마필 여러분 아시죠? 스콜. 왜 그런 마필이 갑자기 안 나갔다. 흙을 맞으니까 안 나갔다. 그 재결 내용을 들어보면요. 참 정말 저도 여러분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인기마를 팔렸거든요. 인기 1위로요. 오경환 기수가 스콜이나 마필이 저도 추천했었어요. 9월 1일 입상하고는 또 지난번에 졸제 인기 1로 팔렸었죠. 저도 후차가 돌렸어요. 왜? 집구석이 연투할 마필이 하이구스는 거의 없거든요. 이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나 마필이 안 나가요. 이게 안 간 건지 진짜 그런 건지 솔직히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하여튼 16조 뭐 금화방에 대해서 제가 그 뭐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0.1%도 없는데 이상하게 팔림은 없어요. 별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기수로 최봉주 박태종 세계 최고의 콤비네이션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인기마를 팔릴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보십시오. 기본적인 조견을 했으니까 능력과 보시라. 그렇다고 해서 놓고 갈 정도는 뭐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 썬데이 하이츠가 이제 인기몰이 팔려주겠죠. 팔려주는데 여기 이제 복병권 마필도 매뚜가 보입니다. 매뚜가 보이는데 1번 라이언 펀치도 복병권. 근데 하트 존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진 것 같은데 어째 조교가 그냥 마무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밑 안 닦은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와서 제가 우리 김주현 의원님의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박재우 조교사님의 그 베네디치도 인기 마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두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조경호 교수 안장에 퓨처면 인기마를 좀 팔려주고 있거든요. 인기마를 좀 팔려주고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돼요. 인기 4강으로 팔려주고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왜 안 보느냐? 조교를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제가 UCC 다 하는데 아무튼 이거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인기 4강 팔려주면서요. 이거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복병권에서 제가 노리고 싶고 복병권을 보고 싶은 마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해드리겠고요. 1번 라이언 펀치입니다. 아직까지도 100%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마필 데뷔전째 출발하자마자 기수가 낙마했던 마필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마방식구 스타일상 아무튼 5천만 원짜리의 포인 마필입니다. 5천만 원짜리 포인 마필인데 이 라이언 펀치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 이번 경주부터 복병권에서 이 두 가지 말씀. 자, 오버 퓨처면은 인기 4강으로 팔려줍니다만 안 받아도 된다. 1번 라이언 펀치는 5천만 원짜리 포인 마필로서 그림이 빠릿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복병권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가 우리 김전영 첫 번째 승부처인데 조금 소스 좀 주시죠. 예, 4마리가 인기 4강으로 팔리고 1마리가 이 복병권에서 팔려주는 이 출전마는 10마리인데 절반 정도가 팔려주는 이 혼정 경주입니다. 2번마 썬데이 아이츠, 5번마 퓨처맨, 6번마 하트존스, 9번마 스콜, 이 4마리가 인기 4강이고 4번마 베니비치가 이제 복병 대한세력으로 팔립니다. 2번, 4번, 5번, 6번 거기에 9번까지 팔리는 경주에서 일단 저는 쌍승시까지 믿고 때리는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선 당연히 이 팔리는 인기마 중에 덜 보는 인기마가 있고 이번에 세게 봐야 될 인기마가 분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 쌍승시까지 믿고 때릴 수 있는 대가리말 놓고 시원하게 이 중배당 한방 막건의 승부수를 던져볼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실질적인 한방 막건으로 승부를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찜찜한 말 한 마리가 현장에서 의지를 보인다면 그거 한 마리만 받쳐가면서 쌍승식 때리고 맞추기 2방으로 1호 토요경마 첫 승부를 이번 3경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한방 막건으로 힘을 싣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은 아닐지 몰라도 적중만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토요경마 이 후반부까지 즐기실 수 있는 배팅 자금을 넉넉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무튼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면서 오늘 첫 승부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뭐 마명만 들어도 반가운 말 한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3번마 낙승. 아마 뭐 직전 이 9월 15일 날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낙승 인기 8위였습니다. 9마리 출전해서 인기 거의 최하위권. 이 마피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데 그냥 승부가 아니었죠. 쌍승식 승부였습니다. 제가 뭐 미친놈도 아니고 이 인기 꼴찌말 낙승 가지고 쌍승식으로 때려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극경주 듣고 상당히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낙승이 제 기대만큼 대가리 승부를 연출해줬고, 자, 이번에 조금 더 강해진 상대들 틈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게 됐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6번마 스탠더 카메라맨이 일단 선행을 나가고 외곽에 8번마 왕성이 따라 붙으면서 레이스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직전 이 현장 녹음을 실시할 때도 여러분들께 분명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낙승이 결코 느린 말이 아닙니다. 직전에는 초반에 발주를 잘 받고 힘한 배를 하다가 이 라스트 300m 구간에서 이제 전력 질주를 했는데요. 자, 이런 낙승 같은 마필은요, 이제 전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라 요번에는 깜짝 기습 댕도 나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발주 자체가 무딘 편도 아니고 나와서 채찍을 대면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낙승의 선전을 한 번 더 기대하는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배당파 보면 6번, 8번 이 인기마 2마리의 배당 자체가 2배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나와요. 2.5배고요. 자, 이렇게 이 눈에 빤히 보이는 인기마 2마리가 지금 전력 면에서 아주 우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2번마 독진포구도 있고 3번마 낙승도 있고 이런 경주는 대끼리 한 방에 때려박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직전 쌍승시까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3번마 낙승 다시 한번 UCC 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의원님. 네. 그리고 혼합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혼합 이 4혼이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외산마다 보니까 그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 중에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신마입니다. 신마인데 이제 한두 번 뛰었던 마필 또 데뷔전 맞이하고 있는 뭐 마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퍼스트카는
지지난주죠. 약물 검출 우려로 인해서 추수하면서 벌금도 20만 원 맞았거든요. 그 벌금 20만 원이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팬들한테 이렇게 배팅을 하다 보면요. 근데 여기 그냥 스탠드 카메라맨이 팔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주말 조교 보면서 이렇게 찍어놨고 마무리 조교 또 저거 기본이 있구나. 이 마필이 바로 4번 연두입니다. 4번 연두입니다. 혈통에 대한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이 4번 연두를 지금 눈에 뻔히 보이는 1번 레이스도 은근히 빨라요. 1번, 2번, 6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이 네 마리가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갑니다. 빠르게 이끌어 가는데 거기 시네마필 중에서 이 김혜성 기수의 안장의 연두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발놀림 자체가 예사롭지 않아요.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복병권에서 조심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6번, 8번이 원사이드하게 레이스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카리스마 있는 마필은 결코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능력이 노출되지 않는 혈통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신의 마필 데뷔전 준비하고 있는 김혜성 기수 안장의 4번 연두는 꼭 조심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4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역시 시네마 경주인데요. 국산 6군 1000m 단축하게 2세마 레이스인데 아마 금년도에 제가 2세마 데뷔전 마필이 한 19개 정도 대충 제가 쉬어보니까 부산하고 합쳐서 19개 정도 되는데 한 2개 정도 빼놓고 전부 성공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적중을 전부 성공했던 게 아니라 능력 검사가 좋았던 마필이 조교 때 걸은 데뷔전 준비하는 마필은요 혈통 아무 관계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혈통은 4번, 5번, 6번 어느 정도 몇 번 뛰어본 다음에 그 마필의 장래성을 확인하는 거지 데뷔전 때부터 혈통 좋다고 해서 들어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경마에 발상질을 할 수 있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럽 몇 번 갔다 오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혈통하고는 데뷔전하고는 거의 관계없어요. 거의. 몇 번 뛴 다음에 서너 번, 대여섯 번 뛴 다음에 그 마필에 대한 기대치 장래성을 봐야지 혈통하고 데뷔전 아무 관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상한 기수의 안장에 믿을 수 없는 지금 갑자기 조교장에서 가장 매너 없는 직구소로 변해버린 22조 직구성 마필에 5번 라이런이 괜찮아요. 폴스 캐무 장한데 능력 검사도 그럭저럭 괜찮았고 조교장에서도 2세마 답지 않게 파워감이 있어요. 부드러운 맛도 있고. 그래서 능력껏 인기로 팔려주는 이상한 기수 안장에 5번 라이런은 한 70% 정도는 입상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충막감으로서 인기로서는 값어치가 있지 않냐. 단추한 편성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김지현님의 또 신막게임에 일가견이 있는 우리 김지현님은 뭘 보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바마 라이너는 당연히 엄청난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인기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내용이 가장 좋았죠. 이 발주가 다소 미숙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망아지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을 통해 충분히 순치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 신마들끼리의 게임이기 때문에 일단 오버마 라이런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내용 그리고 이번 훈련 때 보여준 기본기까지 감안해보면 시원한 쌍대가리는 몰라도 2차권 안에는 충분히 안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행검사를 같이 치렀던 이 허리케인 점프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타임을 3초 앞당기면서 1분 2초 3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뛸 수 있는 말이 라이런이기 때문에 라이런도 이 정도 조건에서 충분히 1분 2초대 내지는 1분 1초 후반대는 충분히 끊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인정이고 이 후차권에선 일단 저는 딱 한 방 맞건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경주입니다. 당일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될 수 있는 1번마 화상강자 기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도 그리고 이번 훈련을 담당하는 박우릉 기수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훈련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외곽 게이트 걸면 그냥 잘라버려도 돼요. 근데 정말 행운의 1번 게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빠른 말 없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순발력 마필들이 한 마리도 없는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선행에 충분히 저는 성공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차피 선행만 나가면 이 펜스 타고 도는 전개 아닙니까? 충분히 기대는 앞벽까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앞에 쓰고 5번이 올라오면서 1호 막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이 오전장 2경주랑 다소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6경주는 7번마 인천블루스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빠른 말이 너무 많아요.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말이 2번마 대싱시프, 3번마 오피스 비전, 5번마 메이드 캠프, 거기에 6번마 오리엔탈 로즈도 이번에 말 좋아졌다고 상당히 마방에서 재밌어 합니다. 당연히 선행 승부죠. 지금 2번, 3번, 5번, 6번 안쪽에 있는 이 빠른 말 4마리가 모두 다 한결같이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과연 7번마 인천블루스가 얘네들을 제압하고 선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이게 포인트인 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행을 여기서는 7번이 못 갑니다. 자, 그럼 따라갔을 때 경쟁력은 어떠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절반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 따라가면서 확고하게 이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바로 검증 무대입니다. 물론 앞선 위클 2번, 3번, 5번, 6번 얘네들이 실전에서 보여준 뒷심 자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어영부영 문세영 기수가 기승발로 끌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자칫 선두권 페이스에 휘말리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 앞선이 몽땅당 몰락하면서 여기서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 7번마 인천블루스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도 대안의 복병을 놓고 배당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이 배당마 중에 한 마리 추천을 드리면 외곽에 있는 11번마 화이트 삭스라는 말이 아직 실전을 통해 확고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더 발전할 소지가 있는 마필도 아닙니다만 제가 매번 얘를 보면서 딱 한 가지 느낀 건 꾸준하게 뛰는 맛은 좋다라는 걸 매 경주 느꼈습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바로 화이트 삭스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선두권을 형성할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확고하지 않고 뒷심 자체가 별 볼 일이 없고 또 추위권에서 올라올 말들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꾸준하게 매번 자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화이트 삭스 같은 말이 걸음껏 뛰다가 입상할 가능성이 분명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긴 합니다만 11번마 화이트 삭스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네, 이번 경주 제가 이 자료 다 이거 가지고 있는 거 검토하고 그랬습니다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김준현 의원님이 맥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날카롭게 짚어줬습니다. 문세발 기수가 인기로서 지금 8년을 주는데 이마필이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발로님 자체가 그래요. 저 곁에 보면요. 근데 안쪽에 대싱치프라든지 오피스 비전, 빅토리 삭스, 여기에 6번 오리엔탈 로즈가 발이 빨라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브루스가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선행형 마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100%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선입에 대한 가능성, 편성이 물론 어영부영 하다가 보니까 지금 안말 한정 경주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문세발 기수로 팔려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기수 기용이 이게 조교도 뻑조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가짜 조교인데, 가짜 조교였죠. 많은 조교자 앞에서 그냥 채찍 때리고 난리 치면서 우리 마필 좋다 이렇게 보여주는 조교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흑백을요. 기수기용도 직구석에서 마방에서 기수기용도 뻑 기수기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이 아니냐. 어차피 선행도 못 가거든요. 어차피요. 너 가라고 봐주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야리지는 안 하겠죠 설마.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뚜렷하게 또 대한 마필이 막판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몇 대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냥 이성훈의 눈에 확 띄는 조금 느낌이 강한 그런 마필도 확실하게 또 띄지도 않고 굉장히 좀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조금 더 날카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병권 마필을 제가 한번 가볍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 김영진 기수의 메이드 캠프. 어떤 조개 패턴이 변화가 보였거든요. 네, 패턴을 보였고 걸음도 투지와 파워감이 좋아졌는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제 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기술에 대한 믿음은 솔직히 없어요. 요즘 김영진 기수가 예전에 김영진 기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근데 그 김영진 기수 조금 이 방송 혹시 들은다면 좀 반성 좀 하시고 경마 팬들 위해서 좀 야무지고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경주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저하고 비슷해요. 맥락이요. 인천 브루스를 믿으면 안 된다. 경주 전개상으로 선입에 대한 가능성이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저게 보면서 계속 그렇게 체크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병권 마필 저게 패턴의 변화가 보이고 그러면 투지와 파워감이 좋아진 5번 메이드 챔프가 메이드 챔프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m 만영인데 이번 경주도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제 3착 승문에 걸려있는 문세박 기수의 한 장에, 그러니까 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텍스트에 한글을 써놨지만은 문세영 기수가 복승률이 3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10마리 중에서 이렇게 9마리 중에서 3마리 입상하고 6마리 입상 못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못해요. 복승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록은 무시 못합니다. 아니, 세영이에 타는 게 전부 다 입상하면 경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의 복승률이 33%, 32%요. 그러면 9마리 중에서 3분의 1만 입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 전에 6경주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 인기마로 팔려주는 인천 브루스 문세박 기수. 근데 7경주의 에이스 드리머는 인기로 또 팔려줍니다. 이것은 조금 믿을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편성을 보니까. 그리고 조교가 이제 3착 승문에 걸려있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그냥 가겠다. 49제에서 뭐 인기만 팔려도 가겠다. 이런 조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빨리 뛰었고요. 그래서 이건 인정할 만합니다. 이건 인정할 만하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앞으로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세영 기수의 복승률은 33%, 30% 초반입니다. 어떤 것을 흑백을 냉정하게 갈리느냐. 안 되는 거 잘라야 돼요. 그쵸? 또 불안한 것은 뒤로 돌리고. 요건 인정할 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흑백을 선택을 셀렉트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7경주는 에이스 드리머는 편성상 조건상 조교 때 걸음상 보니까 인정할 만하다. 이 말씀 드리면서요. 7경주 김주원 의원은 뭘 보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5번마 1년나 6번마 에이스 드리머는 뭐 경마책 보시는 분들이 다 이거 가지고 막건을 사야겠다 싶을 정도로 편성상 우위에 있는 마필들이 맞습니다. 이런 마필들을 제가 이번에는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이 책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의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추천을 드릴게요. 충분히 5, 6을 이길 수도 있는 말입니다. 자, 외곽에 있는 조인건 기수의 9번마 별빛 소리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이 8월 경주 이후 이 말이 별로 안 좋아져서 공백을 갖고 10월 경주에 투입이 됐습니다. 2달 만에 출전을 해서 뭘 해보겠다라고 훈련을 하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조교 강도를 낮춰가면서 이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고 실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빠른 상대를 이 적극적으로 쫓아가면서 이제 실전에서 스피드가 얼마나 나오나 일단 직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이 초반 물고 튀는 맛이 좋았기 때문에 합격점을 줄 만한 경주 내용이었고, 이번에 거리를 1200m로 줄여서 조인건 기수를 태웠습니다. 28주의 조인건 무조건 승부입니다. 28주에서 조경호나 기타 다른 기수가 기승했을 땐 승부 이지를 꼭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여지껏 봐왔던 28주의 조인건 세트는 100이면 100. 정말 다 승부를 제대로 해줬어요. 되든 안 되든 승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별빛 소리가 무조건 간다라는 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5번이나 6번 모두 스피드를 바탕으로 뛰는 말들은 아니죠. 제 주폭과 힘으로 라스트에 한 발 쓰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별빛 소리가 이번에 이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들어왔고 컨디션도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모습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저는 앞선 버티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6번 어느 정도 인정되는 인기 마필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9번마 별빛 소리에 이 앞선 버티기도 충분히 나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혼합 3군 1300m. 자, 오늘 이성은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토요경마 UCC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운 경주인데요. 일단 승부의 요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딱 한 마리만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일단 액면은 리턴 매치죠. 직전에 같은 레이스에 나왔던 3번마 라이트 EOM, 4번마 황금지존, 외곽에 8번마 디바인 스펠, 10번마 관계토함. 자, 이 4마리의 리턴 매치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아마 현장 가시면은 이 4마리밖에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일단 뭐 4마리 모두 좋아요. 라이트 EOM도 직전에 조교가 완전 아니었고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문세영 기수가 직접 준비하면서 상태를 거의 베스트까지 끌어올려놓고 출전을 했고 4번마 황금지존도 직전에 첫 거리라 무너졌지만 한번 경험해본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기대해볼 만하고 거기에 8번마 디바인 스펠은 직전에 따라가면서도 들어왔죠. 충분히 가능성을 높게 봐줄 만합니다. 10번마 관계토함은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발주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빠르게 앞선에 붙여놓고 조질 수 있다라는 장점까지 생겼어요. 자, 뭐 풀어보면은 무조건 4마리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센 말은 이 4마리가 아니라 외곽에 있는 13번마 천맥이 장난컨대 가장 센 말은 맞아요. 직전에도 김기배 기수가 정말 말머리가 너무 아쉬웠고 편성이 또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기대는 악벽도 이젠 순치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 원래 트랙에서 조교를 제대로 못 시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트랙에서 이 기본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주행 악벽이 많이 순치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준비까지 잘 돼 있다면 이 능력상 가장 세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천맥이 여기서는 안 될 게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그래서 뭐 4파전 양상이긴 합니다만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13번마 천맥도 도전 가능한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성은 위원님 첫 번째 승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솔직히 저도 추천 경주 UCC 오늘 11월 첫 번째 승부처인데 천맥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빼지는 않아요. 놓고 가기는 조금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만은 빼지는 않아요. 이번에 그 마무리 조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마무리 조기가 제가 인상 깊었는데 인상 깊었던 그 이름이 뭐냐, 다른 타조 마필하고 병합하면서 지난번에 비해서 같은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도 지금 여러 대 출전하고 있는데 같은 편성이 아닙니다만 이번 경주에서 근데 이 마필 참 운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외곽이었고 이번에도 또 외곽 시청 안 했는데 외곽이에요. 이렇게 제비뽑기 추첨한다고 그러죠? 그 추첨을 그렇게 못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지난번 같이 뛰었던 라이트 이어엠 3번, 4번, 8번, 10번이 인기 4강으로 뭐 무조건 팔려줄 거예요. 팔려주는데 천맥도 저는 무시 안 한다. 그러니까 인기 4강 중에서 지난번 같이 뛰었던 것을 역으로 생각한다. 답을 거의 다 줬을 겁니다. 역으로 생각한다. 근데 천맥을 버리진 않는데 놓고 갈 정도는 솔직히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인기 4강에서 배팅에 축이 나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어차피 구멍수 싸움입니다. 짭짤한 중매당으로 먹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국산 4권 1300m 별정호흡인데요. 참 이번 경주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어차피 승문전 맞이하고 있는 샌드장이 더 강하게 인기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조시가 났거든요. 속된 말로요. 갑자기 조시가 났는데 과연 박연호 기수가 지금 연투에 대한 부담감이 꼬마 기수라서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 본인의 심리적인 것을 어떻게 일본 게이트에서 극복하느냐 여기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지금 주춤 그걸 하냐면요. 지난번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제가 자세하게 너무 미세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보다 못해요. 그런 바 자체는요. 근데 지난번에 워낙 잘 뛰어가지고
워낙 잘 떼서 그 걸음은 살아냈을 겁니다. 한번 마필 조시가 나면은 그냥 바로 쭉 꺼지진 않아요. 다만 그 강도와 높낮이가 레벨 차이가 거세 마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세 마필은 틀려요. 조개발이 좀 중폭이 심해요. 거세 마필 증폭이. 이제 가십니까? 2세 마필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일정 수준에 딱 떨어집니다. 일단 그게 1단계고 마지막에 2단계가 남아있어요. 크게요. 근데 이 거세 마필은요. 거세 마필은 이렇게 그 컨디션이 기복이 심해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 증폭이 심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거의 월드 가능성으로 승문전 강하게 지금 팔려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버리기는 도저히 버릴 자신은 없고 이제 여기 이제 14마리 출전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팔려줍니다. 팔려주는데 여기 이제 복병권 하나만 제가 말씀해드렸습니다. 복병권 마필인데 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재미가 없죠. 근데 좀 덜 팔려주는 마필 중에서 저는 또 김영진 기술이야. 참. 근데 10번 오뚜기처럼이 지난번에 1700m 거리 첫 도전에서 선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약간 보였거든요. 이 마필이 항상 보면요 무릎이 높아요. 무슨 90도 무릎. 옛날에 가야산성 아시죠 여러분? 한 4년 전에가 은퇴했던 가야산성처럼 항상 무릎이 높아요. 다리가 높았는데 여기에 조금 좋아졌어요. 여기 좋아져가지고 조교 강도도 지금 더블로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기수가 워낙 지금 예전처럼 그 카리스마 있는 영진이가 말을 못하니까 조금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무튼 10번을 샌드장을 그 정도 샌드장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뭐 버리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거다 말씀드리면서 복병권이라서 10번 오뚜기처럼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잡한 14마리 게임 우리 김조님을 뭘 또 보고 계신지 좀 소스 좀 주시죠. 네, 샌드장은 인정입니다. 직전 이 국산 5군 1300m 최고 기록을 세웠단 말이죠. 1분 19초. 예. 놀랬습니다. 엄청 때 줄가 좀 가벼웠죠. 사실은 솔직히. 그래도 엄청 잘 뛴 거죠. 네, 잘 뛴 거 맞아요. 요번에 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거리도 직전과 동일한 1300m 출전이고 이 상대적인 힌트도 상당히 유리하죠. 별점 5-B형 경주라 꼬마기스까지 올라탄 상황이라 또 53 이 직전보다 불과 2km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상대들 55에서 58까지 무거운 등짐을 지금 달고 뛰어야 되는 입장이라 샌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번 더 연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만 샌드장은 인정이고 8번만 블랙탄이 일단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지금 의외로 이번 경주 상태가 좋아진 이 복병 마필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이 8번마 블랙탄 같은 경우는 1번마 샌드장을 편성이 짜여지자마자 벌써 인정을 해버렸어요. 하필이면 샌드장을 여기서 만나버리네. 3착 승부는 아닙니까? 이번에 한번 쉬어가고 다음 만만한 편성에서 대가리 승부를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1번, 8번 한 방으로 때릴 만한 경주는 아니에요. 이 8번이 간다라는 이 내용이 확인됐을 때는 1, 8 한 방으로 때려도 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3착 승군에 대한 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배당만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며 7번마 대번 승리는 500kg 아래로 체중이 떨어져 있으면 요번에 막건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00kg 넘어가면 말이 못 깁니다만 500kg 아래로 체중이 빠져버리면 능력 이상 것에 이 집중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주행 자세가 잡혀 있는 말이고 이제 힘이 들어차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가 매번 무거워서 능력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번에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방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만족할 만큼 체중이 빠졌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여러분들 체중 체크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체중만 빠져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17 막건 쪽에 저는 포인트를 잡을 예정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어려운 경주가 터질 만한 경주가 딱 3개가 있습니다. 2경주 그리고 아까 이 7경주였나요? 아니군요.
6경주, 2경주, 6경주, 그리고 10경주. 이 2, 6, 10, 이 세 개의 경주가 오늘 토요경마 큰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주들입니다. 이제 배당 노리시는 분들, 2, 6, 10, 여기 골라서 하나 배당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기가 가장 좋은 건 1번마 인천 탱크인데, 중거리 소화하고 곧장 1800m, 그것도 점핑까지 해서 출전을 한다. 분명 거리 검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천 탱크가 어느 정도 인기가 집중되는 지금 인기마가 되겠고, 14번마 메가쓰나미가 그나마 안정적인 인기마를 분류되긴 합니다만,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법 자체가 좋지 않은 말이고, 직선줄에서 답보 변환이 안 돼버리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편성이 조금 빡빡하면 한쪽 발로 뛰다가 그대로 죽는다. 그러니까 매번 뭐 그렇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죽거나 하고 지금 반복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레이스가 그렇게 빠를 것 같지 않습니다만, 얘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이스가 빨라버리게 되면 쫓아가다가 힘을 쓰고 이 변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이번에도 충분히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번, 14번 둘 다 믿을 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번 경주는 2경주, 6경주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한번 노려볼 작정입니다. 일단 제가 배당마 중에 한 마리를 추천드리면 어느 정도 이 마필도 인기가 집중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11번마 정상 예찬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외곽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말입니다. 초반이 느려서가 아니라 안쪽에 갇혀버려서 모래를 맞게 되면은 말이 이 가진 능력의 50%도 발휘하지 못하는 주행 악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는 외곽 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운 좋게 외곽 게이트에 걸렸고, 일단 빠른 말들이 몇 두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레이스가 아주 극단적으로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정상 예찬이 발축 끊고 이 외곽으로 진로를 잡고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전망이고요. 1번은 거리적인 부담감, 14번은 이 주법의 한계. 자, 이런 불안감이 있다라면 차라리 이온에 모래 안 맞고 뛸 수 있는 11번마 정상 예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기마가 아니라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11번마 정상 예찬을 노림수 배당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의원님. 네,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요. 오늘 김재현님이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했습니다만, 점핑 출전한 인천 탱크, 여기에 지난번에 인기마를 팔렸는데 제가 불안하다고 한번 써져 있습니다만, 제가 UCC도 방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메가스나미 아니라 문세발 기수 안장이니까 뭐 조인공 기수, 조범용 기수, 최범용 기수, 신영철 기수, 문세영 기수에 대해서만큼 타요. 거의 뭐 비슷한 기술수를 가지고 못하는 기수가 아니죠. 근데 입상을 못했거든요. 네, 세영이기 때문에 인기 1호라서 강하게 또 팔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은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기 1호 팔리면서 자빠야 되면서 71배 그 빌미를 제공했는데, 이번에도 그 소속점 앞에가 병합을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100%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토조도 한 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솔직히 뭐 개인적으로 노리고 싶은 마필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병권 마필을 제가 말씀을 두 마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 강한 선행형 마필이 사실 없어요. 강한 선행형 마필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제 선행형, 누가 선행을 나가느냐 이거예요. 왜? 지금 인천 탱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점핑 출전은 그걸 떠나서 거리 경에 대한 어떤 그 검증도 필요합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싹 그렇게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바로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두 마리입니다. 예, 어떤 놈이 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그 두 마리를 둘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흑을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이죠. 뭐 저도 노렸다가 저 쌍코피 터져서 개망신은 당하고 실격까지 당했던 마필인데, 바로 6번 썸씽 스페셜, 6번 썸씽 스페셜하고 외곽에 있는 출전 주기가 약간 당겨진 박현웅 기수의 안장에 12번 브리프 드림, 12번 브리프 드림, 6번 썸씽 스페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마리가 둘 중에 한 꼬치깔이 뿌릴 가능성이 인기 마필들이 모두 마음에 안 들고 하자가 약간씩 걸려있기 때문에, 로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7번 말리에 되어 있습니다. 말리에는 워낙 체격이 적어가지고 조금 추워진 날씨에서 조금 그런 것을 핸디캡으로 가지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마필 자체에. 그래서 이번 경기 단독 선행이 가능한, 누가 선행을 나가면 버틸 가능성이 있는 6번 강한 선행 마필이었기 때문에 6번 썸씽 스페셜, 12번 브이프 드림이 조심하는 복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9경주, 10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11경주입니다. 국산이곤 1800m. 오늘 김주현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매각에 있는 10번마 무브먼트가 직전에 잘 끼워줬습니다. 저희가 이 UCC에서 메인 승부, 매직 라이트 쌍대가리 놓고 무브먼트를 한 방 때리는 승부, 이 적중이 되면서 일단 무브먼트가 직전 제 생각만큼 잘 끼워줬습니다. 직전에 잘 끼워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뭐 인기 1위는 당연한 결과죠. 자, 하지만 무브먼트가 여기서 들어오는 그림은 딱 본전입니다. 얘가 부러져야 항구라는 그림이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쌍승시까지 놓고 때릴 수 있는 대가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20번마 무브먼트를 무조건 이겨줄 수 있는 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노림수 대가리 놓고 후자권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가 실릴 인기만 한두, 그리고 인기가 아예 안 실릴 종합치 백판만 한두, 자, 이렇게 두 방으로 승부를 볼 거예요. 중배당과 고배당을 자, 동시에 두 방으로 때리면서 어차피 이번 경주가 쌍승식으로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10번마 무브먼트가 와도 여러분들 뭐 섭섭치 않게는 분명 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 10번마 무브먼트로 힘을 주지지 마시고요. 제가 언급드린 마필들만 가지고 승부를 진하게 한번 들어가시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만약 이번 11경주 전까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기고 있다면 그 이긴 자금을 제대로 한번 엎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김주현의 메인 승부입니다. 토요경마 11월 3일 제12경주 국산 4군 1400m 별정업이 마지막 경주 이성훈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에 토요경마는 방구라 이상을 했지 않느냐. 토요일날 UCC 추천 경주 성적이 좋았습니다. 일반 경주는 뭐 그렇게 몇 개 맞췄습니다만은 그리고 망일간에 걸쳐서 추천 경주를 몇 개 적중하다 보니까 얼마 경주 뭐 지지는 안 했습니다. 지지는 안 했는데 토요일날 방구라 이상 하면서 끝내면서 또 1호 경마 첫 승부처를 쌍성식, 복성식 18배, 쌍성식 51배를 반주로 먹어서, 무난하게 끝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무튼 UCC 촬영을 제가 본의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했는데요. 좋은 방송으로서 또 이번 UCC 추천 경주가 그나마 추천 경주 중에서도 가장 느낌이 있기 때문에, 토요경마 마지막 추천 경주를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즉,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보다는 마지막 추천 경주가 그만큼 느낌이 좀 있었고 또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 쓸데없는 인기 마필, 승군자 맞아온 톱 스페셜이라든지 이런 인기 마필에 연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포트 실버도 인기마를 팔려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기마를 팔려주는 9번 톱 스페셜이라든지 13번 포트 실버는 뒤로 돌리면서 철저하게 중고배당 노는데 무조건 중고배당이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인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인기 마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토요 경주 마지막 추천 경주 자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그래서 11월달 시작하는 토요 경마 메인 승부처로 삼았다. 인기 마필들은 이번 경기 포인트가 인기 마필, 부단한 마필 굉장히 많다는 것, 복병권 마필이 동시에 또 있다는 것. 그럼 당연히 가야죠. 과감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 UCC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1월 3일 토요일 UCC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빵꾸를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저 나름대로 지난주도 방송도 빵꾸 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바원답게 팬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따뜻하게 해주도록 최선의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